자, 기출 3의 오륜 중 1번부터 봅시다. 삼각형 ABC에서 D랑 BC가 수직이다 라고 줬고, 그때 뭐 탄젠트 X분의 코사인 X가 구하라 그랬는데, 이럴 때는 이제 각 표시를 해주면, 여기를 뭐 동그라미라고 하면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도니까 여기도 자연스럽게 X가 나올 거고, 지금 BC의 길이가 여기가 12고 여기가 9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5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코사인 X 값은 15분의 9 이렇게 쓰고, 탄젠트 X 값은 9분의 12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요거를 코사인 X 나누기 탄젠트 X니까 15분의 9 곱하기 역수 12분의 9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약분을 해주면 여기가 3 여기가 5 여기도 3 여기는 4 해서 20분의 9로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 2번 두 개의 직각삼각자를 붙여놓은 것이다. AB의 길이가 20일 때, 그럼 이제 우리가 특수각인 직각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한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만 알아도 나머지 길이들을 다 구할 수 있지. 여기가 20이니까 BC의 길이는 10이 될 거고, AC의 길이는 10 루트 3이 될 거며, CD의 길이는 10 루트 3을 루트 2로 나누면 5 루트 6이 되고, AD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5 루트 6이 되겠지. 그래서 AC와 AD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10 루트 3 곱하기 5 루트 6 계산을 하면 150 루트 2가 되겠다. 계산 같은 거는 이제 연습을 많이 해봐. 우리가 루트 2를 곱하고 루트 3을 나누고 계속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 근데 이제 너희가 곱하는 걸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나누는 거 할 때는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방금 무슨 짓을 했냐면 10 루트 3 이거를 루트 2로 나눴잖아. 그럼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요 루트 10이라는 게 2 곱하기 5고, 2라는 게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여기서 루트 2로 나누면 루트 2 5 루트 3 이렇게 남으니까 5 루트 6 뭐 이렇게 된다 라는 거를 처음엔 좀 어렵겠지만 머릿속에 이렇게 숫자를 분해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버릇하면은 나중엔 뭐 자연스럽게 쉬워질 거야. 그러니까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 다음 3번 여기도 이제 특수각인 직각삼각형 두 개를 붙여놨고, 지금 한 변의 길이를 주어졌는데 이 변은 뭐 직각 2등변 삼각형의 빗변이기도 하면서, 뭐 A가 60도인 직각삼각형에 내가 60도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뭐 높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모든 삼각형들의 길이들을 다 구할 수 있어. 일단은 모든 삼각형의 변의 길이들을 다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번에는 선분 C2의 길이를 구하래. 뜬금없이 선분 C2의 길이, 이거는 이제 애매하게 좀 잘린 길이잖아. 근데 이렇게 이제 C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구하라는 길이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60도 여기는 30도가 돼서 얘도 특수각인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우리가 한 변의 길이만 알면은 요 새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만 알면은 나머지 변의 길이들도 구할 수 있고, 그럼 그때 우리가 웬만하면은 변의 길이 설정을 할 때는 45도랑 60도랑 있으면 웬만하면 45도 쪽을 기준으로 잡아주는 게 좋아. 그래서 45도 직각삼각형에서 얘를 x라고 두면 이 친구도 x가 될 거고, 그럼 이 친구는 6-x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 x에다가 루트 3을 곱한 루트 3 x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 그래서 따라서 6-x는 루트 3x, 따라서 6은 x로 묶고 루트 3 더하기 1. 그리고 요새 계속 연습하고 있지. 양변에 루트 3 마이너스 1 곱하면 6 루트 3 마이너스 1은 x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요거 계산하면은 2가 되니까
약분해서 3. 따라서 x값이 3 루트 3 마이너스 1 했다고 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구한 건 x고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건 뭐야? 2x잖아.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던 EC의 길이는 우리가 구한 x값을 2배한 6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됐어? 이제 여기서는 항상 그걸 명심을 해야 돼. 구하라는 길이가 이렇게 나오면 그 길이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면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더라. 그리고 우리가 한 변의 길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변의 길이를 미지수로 둬야 할 때 30도인 삼각형, 30도, 60도 직각삼각형과 45도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웬만하면은 이제 지금은 내가 공통인 변을 미지수로 뒀지만 웬만하면은 45도 쪽을 먼저 미지수로 설정을 하는 게 숫자들이 조금 예쁘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다음 4번 세로의 길이가 2 뭐 접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요각이 x니까 요각도 x. 접었으니까 같은 각. 그 다음 요각도 x. 왜? 엇각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게 여기가 3cm고 그럼 여기도 자연스럽게 3cm. 여기는 지금 각이 같으니까 이등변이 됐으니까 여기도 3cm. 그 다음 여기가 2cm였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2였을 거고 얘를 접어서 옮겨진 여기도 2가 됐는데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요 길이가 루트 5가 나올 거고 그럼 접었으니까 여기도 루트 5가 나오겠네 라고 아는 길이들을 다 표현을 해봤어. 그리고 났을 때 또 탄젠트 x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x라는 각이 세 군데나 있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나는 이제 이 지점에서 ED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삼각형을 선택을 해주면 여기 길이가 2가 되고 요만큼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3에서 루트 5를 빼준 길이가 될 거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탄젠트 x도는 3 마이너스 루트 5 분의 2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3 플러스 루트 5 붙여서 계산을 3 플러스 루트 5 분자분모에 곱해서 계산을 하면 분모는 9 마이너스 5니까 4분의 2 하고 3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될 거니까 약분을 하면 2분의 3 플러스 루트 5 그래서 구하려는 탄젠트 x 값이 2분의 3 플러스 루트 5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다. 5번 그림의 직육면체에서 BGF가 45도고 DGH가 60도 뭐 GH가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주어진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맨날 보던 정육면체가 아니라 직육면체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때 각이 정확하게 어느 각인지 봐야 돼. BGF면은 요쪽 각을 얘기를 하는 거야. 요쪽 각. 요 BFGC라는 사각형에서 그 다음 DGH는 요쪽 각을 얘기를 하는 거야. CGHD라는 사각형에서 그럼 그때 지금 여기가 4인 걸 알고 여기가 60도잖아. 그럼 DH의 길이는 잘 생각해야 돼. 여기가 60도니까 실제로 내가 DGH를 다시 그려보면 DGH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가 D고 여기가 G고 여기가 H 직각 60도. 그러니까 헷갈리면은 너희가 괜히 이렇게 찍어서 이거 루트 3으로 곱하는 거였나 나눠야 되는 거였나 헷갈리다가 괜히 찍어서 틀리지 말고 헷갈리면 이렇게 빼내와서 4 루트 3 8 이렇게 길이를 작성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해. 그럼 이제 여기가 자연스럽게 4 루트 3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DH만 4 루트 3이야. BF도 4 루트 3이 되니까 FG도 4 루트 3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BG의 길이까지 우리가 알겠지? 루트 2만 곱하면 이제 4 루트 6이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써보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 BGD를 X라고 했을 때 탄젠트, 코사인 뭐 저런 걸 요구하니까 일단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해봐야 되겠네. 이거는 어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냐면
요 BDG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들을 다 구해봐야 될 거고, 내가 헷갈리니까 BDG 삼각형을 이렇게 빼내어서 다시 그려놓으면 여기를 B, 여기를 D, 여기를 G라고 하면 지금 BG의 길이는 여기가 4루트 3이고 여기가 4루트 3이니까 BG의 길이는 아까 4루트 6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BD의 길이는 지금 FG가 4루트 3이니까 여기 요만큼도 4루트 3, 그 다음에 GH가 4니까 여기도 4. 그렇게 되면 이제 BD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BD 길이가 그럼 8이 되겠지? 그 다음 어디 남았냐? GD의 길이도 아까 뭐였어? 8이었지? 여기서 구했잖아. GD의 길이도 8. 그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됐고, 지금 요 기각이 x인데 뭐 어쨌든 sin x든 코사인 x든 탄젠트 x든 구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얘를 넓이를 이용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까지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요 꼭지각에서 마주보는 변까지 마주보는 변의 중점까지 이으면 거기는 수직 2등분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여기 길이가 2루트 6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만큼 길이가 64에서 24를 빼면 40이니까 2루트 10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탄젠트 x 더하기 코사인 x니까 여기가 지금 x지? 여기가 x니까 탄젠트 x는 뭐가 돼? 2루트 6분의 2루트 10 이렇게 되니까 약분하고 유리화하면은 6분의 루트 60인데 루트 60이 2루트 15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3분의 루트 15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코사인 x 값도 구해보면 코사인 x는 8분의 2루트 6이니까 얘는 4분의 루트 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답은 그냥 어떻게 써주면 돼? 답은 3분의 루트 15 더하기 4분의 루트 6 이렇게만 써주면 돼. 굳이 막 통분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어찌됐든 너희가 입체를 대체로 잘 보는데 그래도 우리는 실수를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너희가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나처럼 이렇게 삼각형을 빼내어서 하나하나씩 다시 그려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그 다음 6번 AC의 길이를 구하시오인데 지금 여기서 AH랑 BH라는 보조선을 그어줬는데 사실 AC의 길이를 구하려면 사실 요 A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나오면 뭐 해줘야 된다 그랬어? 요 A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BC의 연장선을 긋고 항상 여기 보조선이 없더라도 이렇게 BC의 연장선을 긋고 점 A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여기가 135도니까 여기가 자연스럽게 45도가 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이때 항상 어떻게 하자? 변의 길이는 모든 각이 특수각인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설정을 하자. 그래서 여기 길이를 일단 x라고 두면 여기 길이도 x가 될 거고, 여기 길이는 뭐가 돼? 우리가 구하려는 이 길이는 지금 여기가 30도니까 여기 요만큼이 60도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길이는 2x가 되겠지? 그럼 그때 지금 여기가 x인데 여기가 30도잖아. 그럼 요 HC의 길이는 뭐라고도 쓸 수 있어? 물론 x 더하기 5라고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루트 3 x라고도 쓸 수 있으니까, 따라서 x 더하기 5는 루트 3 x가 되니까 5는 x로 붙고 루트 3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x값 구하기 위해선 양변에 루트 3 더하기 1을 곱해주면
요만큼이 2가 되니까 2x의 값이 뭐가 나왔어? 5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이 나왔고, 우리가 구하려는 것 자체가 2x였으니까 요 길이가 5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 이렇게 된다 라고 작성만 해주면 되겠다.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좀 많이 써주고, 그 다음 7번 암벽 위에 나무에 밧줄을 묶고 암벽을 타고 내려오고 있다. AB의 길이 주어져 있고 50도라고 주어져 있네. 그 다음에 길이들이 나와 있고 각이 나와 있을 때 암벽의 높이를 암벽의 높이 EC를 삼각비로 나타내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암벽의 높이를 두 개로 쪼갤 거야. 요만큼 EB의 길이와 요만큼 BC의 길이, 이렇게 두 개로 쪼갤 거야. 이렇게 두 개로 쪼개면 우리가 여기가 17과 여기가 50도가 있는데, 여기 지금 높이가 궁금하니까 뭘 써주면 돼? 사인을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사인 50도는 내가 요거를 H1이라고 하면은 17분의 H1, 따라서 H1은 뭐가 돼? 17 곱하기 사인 50도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내가 요만큼 높이를 H2라고 작성을 하면, 지금 여기가 25도라고 주어져 있고 빗변이 주어져 있고 밑변이 주어진 거니까 우리가 코사인 25도를 이용을 하면 이게 34분의 H2가 되겠지. 따라서 H2는 뭐가 돼? 34 곱하기 코사인 25도 이렇게 될 거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높이 EC 였으니까 그냥 H1 더하기 H2 해서 17 사인 50도 더하기 34 코사인 25도 이렇게만 작성을 해주면 암벽의 높이를 삼각비로 나타낸 게 되겠지. 문제에서 사인 50도의 값과 코사인 25도의 값이 주어져 있으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문제에서 요구한 게 삼각비 값으로만 표현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만 표현을 하면 끝. 그 다음 8번 다음 순서에 따라 A5 종이를 접어서 삼각형을 만들어 보자 라고 했는데, 일단은 중요한 게 접은 거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으로 접었다가 폈대. 첫 번째에서 반으로 접었다가 피면은 요 AD라는 길이와 요 지점 이렇게 하고 요 길이의 B가 2대 1이다가 2대 1이 된다가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하냐면 봐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여기 길이 대 여기 길이 B가 2대 1이라 그랬지. 그럼 여기가 1이고 요 길이랑 같은 길이가 접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2잖아. 그렇게 되면은 직각삼각형 중에 빗변 대 여기 직각삼각형 중에 빗변 대 여기 B가 2대 1인 삼각형은 여기가 60도, 요각이 먼 계신다. 요각이 30도인 직각삼각형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나서 얘가 접었으니까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을 건데, 그럼 여기가 30도고 요만큼이 60도가 됐었을 텐데 갈렸으니까 여기도 30도 여기도 30도가 되겠지. 됐어? 그럼 여기가 30도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60도가 될 거고 여기도 60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반으로 접었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2대 1이라는 비율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지금 방금 주어진 정보들을 통해서 이쪽이 60도고 이쪽도 60도단데 그걸 여기다 그대로 적으면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정삼각형이 된 거고, 문제에서 BC의 길이가 15일 때 BC의 길이가 15면 여기가 30도니까 우리가 여기는 또 뭐로 나누기로 했어?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루트 3으로 나눠주면 여기는 5루트 3이 될 거고, 그럼 BE의 길이가 뭐야? 요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지?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5루트 3 2배한
10 루트 3이 될 텐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삼각형 BEF의 넓이를 구하래. 뭐 BEF가 이제 마지막에 완성된 삼각형의 넓이니까 이 삼각형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한 변의 길이를 스몰 a라고 했을 때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하고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었으니까 우리가 4분의 루트 3 곱하기 10 루트 3의 제곱 요거 계산을 해주면 4분의 루트 3 하고 300 이렇게 될 거고 4랑 300 약분해주면 75가 되니까 이게 75 루트 3 이렇게 나온다라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9번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 5에서 OD AB가 수직이고 AB의 길이가 4루트 5일 때 MD의 길이를 구하시오. 뭐 그렇게 나와있네. 그럼 일단은 원의 중심에서 어떤 현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고 그럼 그거는 수직 2등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 현 AB의 길이가 4루트 5니까 AM의 길이는 2루트 5, MB의 길이도 2루트 5가 될 거고 그럼 그때 OM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6에서 20 빼면은 16이니까 여기가 4가 되겠지?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이었으니까 우리가 OD도 반지름이잖아. 우리가 요 OD 길이도 반지름이잖아. 그럼 그때 OD 길이가 6이고 여기가 4니까 여기는 자연스럽게 2.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려던 MD의 길이는 2cm입니다. 하고 끝냅시다. 다음 10번 삼각형 ABC에서 AC가 원의 중심을 지나고 점점점 이렇게 나왔을 때 항상 원 위의 한 점과 원의 중심은 연결을 해주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그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항상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45도였으니까 여기도 45도고 여기가 90도가 돼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졌고 그럼 이쪽도 여기가 직각이 되겠지? 그럼 그때 반지름의 길이가 4였으니까 여기도 반지름이니까 4 그리고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니까 36이랑 16을 더하면 52니까 BC의 길이는 얼마?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52 즉 2루트 13이 되겠다. 그럼 그때 사인 C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2루트 13분의 4 이렇게 해서 13분의 2루트 13 이렇게 해서 써주면 끝.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원의 중심과 원 위의 한 점은 꼭 이어주고 그러니까 접점이 아니더라도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연결을 해주고 접점일 때는 연결한 다음에 수직 표시까지 해주는 거 잊지 말고 원 모양의 접시에 깨진 조각이래. 그럼 복원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대략 한 이 정도 되려나? 원을 복원을 한번 해보면 오 이거 너무 커. 됐다. 이렇게 복원이 됐을 거고 원의 중심이 여기쯤 있겠지? 그럼 원의 중심에서 현의 중점이랑 이렇게 이으면 당연히 여기도 수직이 될 거고 여기를 O라고 하면 OC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 이 OC의 길이가 반지름이 될 거고 OB의 길이도 뭐가 되겠어? 반지름이 되겠지. 그럼 그때 우리가 저 AB 현의 길이가 20이니까 MB의 길이는 10이 될 거고 OC의 길이가 R인데 CM의 길이가 5니까 RO의 길이는 R 빼기 5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여기가 R 빼기 5, R 10이니까 뭐 써주면 돼?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R 제곱은 R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인데 우리가 여기서 항상 뭐 의심해보자 그랬어? 피타고라스 수 한번 의심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피타고라스 수가 쉽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 피타고라스 수가 쉽게 보이지는 않아서 요거는 계산을 조금 해봅시다.
어차피 여기 r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10r 하고 25에다가 100 더하면 125 이렇게 나올 거니까 r제곱 r제곱 사라지고 10r이 125니까 따라서 r 값은 10분의 125 뭐 이렇게 되니까 그냥 12.5라고 써줘도 되고 2분의 25라고 써줘도 되고 답은 어떤 걸로 써주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음 12번. 여기서 이제 접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접선의 길이는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여기도 2, 여기도 8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pH 길이 구하라 그러는 건 중2 때 평행선 사이의 길이에서 많이 봤었는데, 여기서 뭘 이용해 줬었냐면 닮음을 이용을 해줬어. 어떤 식으로 닮음을 이용을 해줬었냐면 이렇게 B를 지나면서 AD와 평행한 선을 그어. B를 지나면서 AD와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몇 cm? 여기가 2cm. 왜? 평행사 변형이 됐으니까. 그럼 그때 지금 AP 대 PD가 1대 8이니까 몇 대 몇이야? 1대 8이 2대 8이니까 1대 4잖아. 그래서 저기가 1대 4니까 BH 대 HC도 1대 4가 되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을 봐야 되냐면 요 삼각형과 조금 큰 삼각형, 요 삼각형의 닮은 비를 찾아야 되는데, 요 두 삼각형의 닮은 비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어? 요 두 삼각형의 닮은 비는 작은 삼각형은 여기가 1이고 큰 삼각형은 여기 이만큼이 몇이야? 5잖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 길이 대 요 길이 B가 몇 대 몇이야? 1대 5가 될 거고, 1대 5가 될 거고, 여기 길이가 몇이야? 여기가 2고 전체가 8이었으니까 6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K 값은 몇이 나와? 5분의 6이 나와서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 K가 아니라 뭐야? pH 길이니까 pH 길이는 2에다가 K를 더한 5분의 6을 더한 몇이 돼? 5분의 16 이렇게 되겠다.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 문제에서는 항상 무슨 짓을 했었냐면, 이 문제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짓들을 많이 했어. 아무 생각 없이 이건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를 했었냐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항상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필요 없이 pH 길이 구하라 그랬으면 중2 때 배웠던 거 사용해서 닮음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얘기하지만 이렇게 구하라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더 다른 짓 안 하고 쉽게 갈 수 있고, 오히려 이쪽 BC 길이를 먼저 구해놓고 생각했으면 문제를 좀 더 복잡하게 보게 됐을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그어서 조금 더 복잡하게 봤을 것 같아. 막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어서 이거 직각삼각형인데 그럼 이제 이게 소삼각형이니까 막 닮음 쓰고 길이들 구하면 내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갔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구하라는 거에 집중을 하면은 그런 일은 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니까 항상 구하라는 거 먼저 체크해주고 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주고 그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13번 원 O에서 각 X 더하기 각 Y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게 원 위에 4점이 있으니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을 쓰면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니까 여기가 128도니까 X는 몇 도가 되냐면 52도가 되겠지? 두 개를 더해서 180도가 나와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128도라는 건 호 BD를 이쪽으로 보면은
요 BD에 대한 원주각이 될 거고, 원주랑 이었으니까 BD를 원주랑 이어서 만든 각이니까, 그다음 BD를 중심과 이어서 만든 각을 이번에는 이쪽으로 봐야겠지? 그러니까 Y는 뭐야? 128도를 2배한 256도가 되겠다. 그래서 각 X 더하기 각 Y는 52도 더하기 256도 이렇게 해주면 308도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다. 34번. 같은 각이 주어졌어. 같은 각이 주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야? 원에서 같은 각이 주어졌다는 건 요 호와 요 호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이런 정보를 일단 주는 거고, 그때 보기 기억 A, B 이거는 현이잖아. A, B에 대한 현의 길이와 C, E에 대한 현의 길이가 과연 뭐 2배 차이가 날까? 근데 그럴 리가 있나? 현의 길이는 원주각 또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아. 다만 같을 때는 길이가 같지만, 원주각 또는 중심각이 같으면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가 모두 같지만, 원주각 또는 중심각이 2배가 된다고 해서 현의 길이는 2배가 되지 않아. 호의 길이는 2배가 되겠지만 그 얘기를 니은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기억은 2배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니은은 2배가 된다라고 했으면 둘 다 맞았겠지만 두 개가 지금 반대로 적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BC이라는 각과 BD이라는 각이 같니? BC이라는 각은 어디야? 여기고 BD이라는 각은 여긴데, 둘 다 BE라는 호 또는 현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거겠지? 그 다음 CDE는 이등변 삼각형이냐? CDE는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지. 왜? 지금 CD에 대한 원주각과 DE에 대한 원주각이 같으니까 두 개에 대한 호의 길이도 현의 길이도 같기 때문에 CD의 길이와 DE의 길이가 같아서 CDE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현의 길이는 원주각과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아. 호의 길이는 비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각의 크기가 같을 때는 현의 길이도 같고 호의 길이도 같다. 그걸 잘 이용을 해줘야 돼. 헷갈리지 말고. 다음 15번.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 5, 두 현 이렇게 주어져 있고 APB가 50도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러한 원주각도 중심각도 아닌 각은 항상 뭐로 표현을 해주자? 항상 이렇게 현을 그어서 원주각의 합으로 표현을 해주자. 요 AB라는 호에 대한 원주각을 여기에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CD라는 호에 대한 원주각을 여기에 표시를 해주면 두 원주각의 합이 몇 도야? 두 원주각의 합이 50도니까, 그치? 두 원주각의 합이 여기가 이제 동그라미 X가 될 거니까 50도니까 중심각은 100도가 될 거고, 내가 CD랑 똑같은 홀을 이렇게 내가 CD랑 길이가 똑같은 홀을 B에서부터 출발해서 요만큼 그으면 결국 AB 더하기 CD라는 호의 길이는 내가 지금 요 지점을 C' 이렇게 잡으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A, C'이라는 호의 길이가 될 거고, 요 호의 중심각이 몇 도다라는 소리야? 요 호의 중심각이 100도가 된다라는 소리겠지? 됐어? 왜냐면 지금 AB라는 호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 CD라는 호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인데, 두 원주각의 합이 50도라고 했고, 그럼 중심각의 합은 100도라 그랬잖아. 그렇게 됐을 때 내가 CD와 길이가 같은 호를 이렇게 BC'으로 만들면 얘네 둘을 더하면 당연히 그 호의 중심각의 크기는 100도가 되겠지. 됐어? 그럼 얘네 두 호의 중심각의 크기가 100도가 되니까 두 호의 길이는 지금 반지름이 4니까 원래 원주가 2πr이니까 8π였는데, 이 두 호를 합친 AC'이라는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가 100도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가주면 되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가주면 되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9분의 20 파이가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희가 파이는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고, 단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러한 각들, 이러한 원주각도 중심각도 아닌 각들이 주어지면 항상 두 원주각의 합으로 표현을 해주고, 그때 두 호의 길이를 합칠 때는 이렇게 옆으로 똑같은 걸 만들어서 떼다 붙이면 조금 더 보기 편하겠지. 까지. 그 다음 16번. 뭐 내접하니까 지금 이렇게 중심하고 뭐 접점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게 두 원의 뭐 큰 원은 지름이 될 거고, 작은 원은 이제 지름을 어쨌든 지나는 뭐 어떤 선이 되겠지. 그럼 그때 원 O'의 지름의 길이가 6일 때 O의 넓이를 구하시오. 작은 원의 지름의 길이가 6이래. 반지름인지 지름인지 잘 판단해야 되고, AD는 ECD래. 뭐 그래서 C의 길이 K라고 되면 여기는 2K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AB가 지름이니까 C는 직각이었을 거고, 그 다음 내가 여기 지름의 끝이랑 D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도 직각이 돼서 우리 눈에 지금 요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이 뭐인 것처럼 보여? 닮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두 삼각형의 닮음 비는 어떻게 체크해야 돼? AC 대 AD로 체크를 해야 되니까 몇 대 몇인 거야? 3 대 2인 거지. 됐어? 그럼 그때 요거의 길이가 얼마야? 6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요 A, B의 길이는 3 대 2니까 무엇이 되겠어? 9가 되겠지? 그래서 원 O의 넓이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원 O의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9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넓이는 4분의 81 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야? 기본적으로 지름을 지나는 일에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다. 뭐 그런 걸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닮음 같은 거 잘 찾아서 닮음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은 됐었다. 두 자료 A, B에 대하여 자료 A의 중앙값은 15이고, 이거부터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작은 거부터 정리를 해보면 10, 14, 뭐 그 다음에 중앙값이 15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15가 올 거고, 뒤에 두 개가 뭐가 더 올 텐데,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남았던 게 22와 A와 B가 남았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B가 더 작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얘네 셋을 나열을 할 때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는 22도는 B밖에 못 와. 그치? 22도는 B밖에 못 오는데 여기가 15가 와야 되는데 22인 건 말이 안 되니까 B값이 몇이다라는 소리야? 15가 된다라는 소리겠지? 왜냐면 A는 B보다 커야 되니까 셋 중에 가장 작은 애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럼 셋 중에 가장 작은 애가 될 수 있는 건 20이 아니면 B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이제 B값이 15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고, B값이 15다라는 사실을 알면 B 플러스 1은 16이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A랑 16 중에는 또 누가 큰지 잘 모르지. 근데 일단은 뭐 두 자료 전체의 중앙값이 17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자료 전체를 또 나열을 한번 해보면 천천히 10, 11, 14, 그 다음에 여기 15 있지? 15, 그 다음에 이제 내가 A랑 16 중에 A도 15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A랑 16 중에는 뭐가 더 클지 몰라서 일단은 A, 16, 21, 22, 22 나열을 아직 못한 자료들 이렇게 묶어두고, 그럼 그때 자료가 뭐가 빠졌냐? A가 2개구나. 다시 나열하지 못한 자료가 이렇게 6개가 남아있을 때 지금 중앙값이라는 거는 결국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더 올 텐데, 중앙값이라는 건 뭐야? 요 2개의 평균이 중앙값이 되어야 되겠지? 요거 2개의 평균이 중앙값이 되어야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기는 해야 되겠다. 중앙값이 이제 17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둘 다 17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둘 다 17이 될 수는 없을 거야. 왜? 16 때문에. 됐어? 둘 다 17인 경우는 16 때문에 될 수가 없을 거야. 그럼 이제 A값이 15인 경우는, A값이 15인 경우는 여기가 15, 여기가 15가 오면 중앙값이 17이 될 수가 없지.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를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제 A값이 16인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A값이 16인 경우는 16, 16, 16 뭐 이런 식으로 오게 되니까 중앙값이 또 17이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A값이 16보다 크다라는 소리니까 여기가 16이 오고, 중앙값이 17이 되려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18이 되어야 하는데 18로 가능한 값은 누구밖에 없어? A밖에 없으니까 이때 자연수 A의 값이 18이 되겠다 라고 해주면 돼. 그러니까 뭐 감이 좋으면 A값이 이렇게 18이 아닐까, 또는 자연스럽게 이제 A값이 B 플러스 1보다 또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16을 먼저 나열을 하고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다 해본 거야. 근데 이제 바로 생각할 수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바로 먼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도 상관없지만, 그게 잘 안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천천히 A가 B 이상이니까 15일 때, A가 15일 때, 16일 때, 또는 16보다 커질 때 이렇게 나눠서 해보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자료를 항상 어떻게 정리해야 돼? 작은 크기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정리를 해야만 잘 풀 수 있다. 그 다음 18번.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별게 아니지. 어쨌든 얘네 X좌표가 지금 주어져 있는 거잖아. 얘네 X좌표가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얘네 P의 X좌표를 내가 X1, X2, X3이라고 하면 지금 반지름이 2배가 됐으니까 요 Q의 X좌표는 뭐가 되냐면 이러면 안 되는데, 요 Q3의 X좌표는 2배의 X1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요 Q2의 X좌표는 2배의 X2가 될 거고, 요 Q1의 X좌표는 내가 1, 2, 3 순서 바꿨어야 되는데 2배의 X3이 될 거야. 뭐 이렇게 뭐 X1, X2, X3은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어찌됐든 원래 있던 자료가 X1, X2, X3이고 얘네들의 평균이 지금 몇이라고 주어져 있어? 5라고 주어져 있고, 표준 편차가 2인데, 그럼 표준 편차를 내가 스몰 p라고 하면 그게 2니까 분사는 p 제곱이라고 하고 4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이 자료들을 몇 배를 한 거야? 이렇게 2배를 했잖아. 2배를 하면 평균도 몇 배? 2배. 편차도 몇 배? 2배. 그래서 분사는 몇 배? 4배.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지금 뭐 구하래? 이거 분산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16이다 라고 간단하게 넘어가 주면 되겠다. 그 다음 19번. 두 자료 A, B에 대하여 자료 A의 분산이 자료 B의 분산의 2배일 때, 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많이 했으니까 별량, 도수, 이제 이런 걸 도수분포표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고, 도수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 별량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자? A가 1개, 2A가 2개, 3A가 2개.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료가 이렇게 깔려 있는 거나 다름없다
3A도 이렇게 2개, 그 다음 4A가 A만 이렇게 내가 다시 한번 써볼 거야.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그때 우리가 또 분산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뭐까지 써줘야 돼? 편차까지 써줘야 되고, 우리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뭐 구해야 되냐면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평균은 얘네들을 다 더해서 자료의 개수가 몇 개야? 자료의 개수가 9개잖아. 9로 나눠줘도 되는데 그 식을 진짜로 생으로 다 더하지 말고 이렇게 써보자. A가 1개, 2A가 2개, 그 다음 3A가 2개, 4A가 4개 하면 여기가 A, 여기는 4A, 여기는 6A, 16A 이렇게 되니까 다 더하면 몇이야? 27A가 되고, 이거를 전체 개수인 9로 나눈 평균이 3A가 나올 거고, 그럼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0, A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얘네들 다 더하면 절대로 0 아니랬어. 마이너스 2A를 하나, 마이너스 A를 2개, 0을 2개, A를 4개를 더해야 편차들의 총합이 되는 거, 그게 0이라 그랬지? 그럼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마이너스 2A 편차 제곱. 근데 이런 게 한 개가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A라는 편차를 가지는 애는 2개가 있고, 0이라는 편차를 가지는 애는 2개가 있고, A라는 편차를 가지는 애는 4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4A 제곱이 나올 거고, 여긴 2A 제곱이 나올 거고, 여긴 0, 여긴 4A 제곱이니까 몇이야? 다 더하면 10A 제곱이고, 얘를 전체 개수인 9로 나누면 이게 뭐야? A의 분산이 되겠지? 그 다음 자료 B는 이렇게 나열 안하고 그냥 계산을 좀 편하게 해볼게. 일단 자료 B도 여기에 편차라고 써놓고,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평균은 일단 뭐 하면 돼? 별량 곱하기 도수. 그럼 얼마야? 3B. 그 다음에 2B가 4개가 있으니까 얘는 8B. 그 다음에 얘는 3B가 1개가 있으니까 3B. 여긴 4B가 1개가 있으니까 4B. 그래서 얘네 다 더하면 18B. 18B를 전체 개수 몇 개? 전체 개수 얘도 9개로 나눠주면 이게 2B가 될 거고, 요게 평균이 될 거고, 편차는 마이너스 B, 0, B, 2B 이렇게 될 거고, 편차 제곱의 평균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B라는 편차를 가진 애들이 3개가 있고, 그 다음 0이라는 편차를 가진 애들이 4개가 있고, B라는 편차를 가진 애들이 1개, 2B라는 편차를 가진 애들이 또 1개. 그래서 여기가 3B제곱, 0B제곱, 4B제곱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야? 8B제곱이고, 이거를 9로 나눠준 게 두 번째 자료의 분산.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A의 분산이 자료 B의 분산의 2배일 때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의 분산이 B의 분산의 2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9분의 10A 제곱은 2배의 9분의 8B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약분할 거 약분해 주시고, 약분할 거 약분해 주시고. 됐어? 그렇게 되면 B분의 A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B 제곱분의 A 제곱이 5분의 8이 될 거고, 따라서 B분의 A는 루트 씌우면 루트 5분의 2 루트 2니까 유리하면 5분의 2 루트 10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구하라는 답이 5분의 2 루트 10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20번. 그림은 세 학생 ABC가 정사각형 모양의 표적에 각각 5개의 공을 던져 맞힌 결과이다.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그럼 일단 자료부터 나열을 해보자. 여기는 3, 4, 5, 6, 7. 얘는 1, 2, 5, 8, 9. 얘는 1, 2, 3, 4, 5. 그럼 뭐부터 구해야 돼? 평균부터 구해야 되겠지? 평균은
뭐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면 얘 같은 경우에는 5가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다 더하면 몇이야? 25니까 5로 나누면 얘도 평균이 5네. 그 다음에 얘는 평균이 3이 되겠지? 그럼 각자 편차 구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0, 3, 4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편차만 봐도 어때? 얘네들을 제곱했을 때 우리가 굳이 값을 구할 필요 없이 얘네들의 대소관계만 나타내면 되면, 첫 번째 자료와 세 번째 자료는 편차가 똑같으니까 스몰 a와 스몰 c는 같은 거고, 얘네는 누가 봐도 편차가 크니까 b의 편차가 더 크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 21번, 자료 ABC의 평균이 6이다. 그럼 평균에다가 자료의 개수를 곱하면 그게 자료들의 총 합이 나올 거고, 표준 편차가 5다. 표준 편차 말고 우리가 표준 편차가 루트 5다니까 분산이 5이다. 분산이 5이다라는 사실은 분산에다가 별량의 개수를 곱하면 이거는 편차 제곱의 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일단은 여기까지 작성을 해두고, 여기는 이제 18, 여기는 15. 이제 최악의 상황은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에서 아래 거의 분산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단 아래 거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ABC의 평균 몇이었어? 6이었지. 근데 846의 평균도 몇이야? 6이잖아. 그럼 평균이 유지가 됐네.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면 돼? 또 편차 제곱의 합 구하면 되지. 저 자료들의 편차 제곱의 합은 a-6의 제곱 더하기, 평균이 그대로 6으로 유지가 됐으니까 b-6의 제곱 더하기 c-6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요걸 이제 몇으로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나누는 거 까먹는 애들이 많더라고. 자료가 6개니까 6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그때 요 값은 우리가 a-6의 제곱부터 c-6의 제곱까지는 이미 15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 여기 4, 여기 4니까 더하기 8, 이거를 6으로 나눠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23이 되는 거겠지. 그 다음 6명의 수학 점수의 평균은 50점이고 분산은 20이라고 했을 때 6명 중에서 점수가 50점인 학생, 딱 평균인 학생이 빠졌네. 그럼 딱 평균인 학생이 빠졌으면은 요 학생의 편차는 얼마야? 요 학생의 편차는 0이니까 우리가 분산이 20이라 그랬으니까 20 곱하기 별량의 개수는 원래 편차 제곱의 합이었지. 어떤 거에? 6명의 편차 제곱의 합이었어. 이거 반대로 썼어야 되는데 6명의 편차 제곱의 합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몇 명이 됐어? 한 명이 빠졌으니까 5명이 됐지. 근데 편차 제곱의 합은 여전히 몇일까? 한 명이 빠져도 편차 제곱의 합은 여전히 120일 거야. 왜? 하필 편차가 몇인 애가 빠졌으니까? 0인 애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편차 제곱의 합은 그대로 120인데 인원수가 한 명 줄었으니까 5로 나눠야 되고, 그래서 이번엔 편차 제곱의 평균, 즉 5명의 분산이 24가 된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6명의 편차의 총합도 120, 5명의 편차의 총합도 120. 왜? 하필 편차가 0인 애가 빠졌으니까. 그럼 만약에 이런 것도 해보자. 예를 들면 6명 중에 한 명이 48점이었대. 그럼 요 48점인 학생이 빠졌을 때 라고 생각을 하면 편차가 몇인 애가 빠진 거야? 마이너스 2인 애가 빠졌고, 그럼 편차 제곱은 4잖아. 그럼 원래 편차 제곱의 총합이 120이었는데 한 명이 빠지면서 편차 제곱의 합이 몇이 빠진 거야? 4가 빠졌으니까 116이 될 거고, 그럼 남은 5명의 학생의 분산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거지. 됐어? 그 다음 23번. 요게 직선이 그어져 있던 걸 지워서 잘 안 보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점이 이렇게 여긴 4개만 찍힌 거고, 일단은 1차 성적과 2차 성적을 비교를 해야 되니까 1차 성적이 가로에 있으니까 x, 2차 성적이 세로에 있으니까 y. 그럼 우리가 어떤 직선을 그어줘야 돼? y는 x라는 직선을 그어주면 y는 x라는 직선은 여기서 이렇게 그어지게 되겠지? y는 x라는 직선 이렇게 그어지는데 항상 잘 확인을 해야 돼. 진짜로 이 직선이 x값과 y값이 같은 애들을 모아놓은 직선인지. 그럼 그때 1차 성적과 2차 성적이 같은 학생은 요 y는 x 위에 아이들인데 몇 명이야? 4명이지. 그럼 4명은 전체가 20명이니까 20분의 4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20%가 맞다. 그 다음 2차 성적이 1차 성적보다 높은 학생, y값이 x값보다 큰 학생 몇 명이야? 세보면 하나, 그러니까 요 y는 x 직선 위쪽에 있는 학생 수 하나, 둘, 다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 맞네. 그 다음에 1차 성적과 2차 성적 사이는 양해상관관계 보이지? 대략적으로 양해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보이고, 그치? 이것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게 4번이 되겠지.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답은 5번인데 5번이 왜 틀렸나도 확인을 해보자. 1차 성적과 2차 성적이 모두 100점인 학생은 1차 성적과 2차 성적이 모두 100점인 학생은 여기 써야 되는데 없잖아. 그래서 얘가 틀렸네. 그 다음 그림은 어느 중학교 학생들의 수학 성적과 과학 성적에 대한 산점도이다.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학생 B는 학생 C보다 수학 성적이면 가로만 봐야 돼. 가로는 B가 더 크니까 더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 다음 학생 D는 학생 B보다 과학 성적, 그러니까 B랑 D랑 뭐 비교해야 돼? Y값 비교를 해보면 D가 더 크니까 우수하다. 그 다음 학생 D는 과학 성적보다 수학 성적이 우수하다. 뭐랑 뭐 비교해야 돼? D라는 학생의 X랑 Y 비교하는데 Y가 크니까 요 말은 틀렸지. 과학 성적이 더 우수하지. 그 다음 학생 A는 수학과 과학 성적이 모두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지. 상대적으로 수학 과학 점수가 다 높으니까. 그 다음 수학 성적과 과학 성적 사이에는 양해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다. 자, 25번 수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했을 때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y는 2x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y는 2x제곱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럼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이렇게 되니까 a 값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리고 y는 x 플러스 b의 추계방 정식은 x는 마이너스 b인데 그게 마이너스 8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b값은 8이 될 거고, 그럼 fx가 8x제곱 마이너스 2가 되니까 f 2분의 루트 3은 8 곱하기 x제곱하면 4분의 3 마이너스 2니까 계산하면 6 빼기 2여서 4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될 텐데, 일단은 대칭이동이랑 평행이동이 같이 나오면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될 게 뭐다? 대칭이동이랑 평행이동이 나오면 꼭지점의 좌표와 최곡차항의 개수, 이걸 항상 같이 신경을 써주면 실수할 일이 조금 적을 거야. 일단 26번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x제곱의 그래프 위에 두 점 AB를 뭐 선분 AB와 평행하도록 잡고 뭐 그랬을 때 지금 B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으로 나왔으면 지금 y는 ax제곱 그래프 자체가 y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생겼잖아. 그렇기 때문에 a의 좌표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지금 CD의 길이가 AB의 길이의 2배라 그랬으니까 X좌표가 몇 배가 되겠어? 당연히 2배가 되겠지. D도 마찬가지로 2배가 될 건데 일단은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어딜 지나 1, 다시 2배가 될 텐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사각형 ABCD의 넓이가 21이라고 주어졌는데
C랑 D가 다 Y는 AX 제곱 위의 점이니까 여긴 2A, 2,4A, 여기는 마이너스 2,4A 이렇게 뒀을 때 사각형의 넓이는 21인데 이 값은 2분의 1 곱하기 A, B의 길이가 2고 CD의 길이가 4니까 윗변 아랫변 더하면 얼마야? 6.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에 y좌표에서 여기에 y좌표를 빼면 4a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계산하면 a 값은 1이 나올 거야. 됐어? 그 다음 27번 2차 함수 저거의 그래프니까 a가 꼭지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p, p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요 AOH의 넓이가 지금 10이래. 근데 여기가 수선의 발이라고 했으니까 OH의 길이는 그대로 P가 될 거고 AH의 길이는 그대로 P 플러스 1이 돼서 P와 P보다 하나 더 큰 거의 값을 2로 나눴더니 10이다. 따라서 P와 P보다 하나 더 큰 값을 곱했더니 20이다. 하면은 그냥 얘가 4고 얘가 5가 될 테니까 따라서 P의 값은 4가 될 거고 P의 값이 4가 되니까 A의 좌표는 어떻게 돼? 4,5 이렇게 되겠지. 그때 얘가 스몰 a가 되고 얘가 스몰 b가 될 거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9다 하고 마무리해주면 되는데 뭐 이거 사실 인수분해해서 풀어줘도 되지 2차 방정식 풀듯이. 근데 나중 되면은 이제 요걸 p보다 하나 큰 거 뭐 이런 식으로 봐서 그냥 값을 찾는 연습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물론 이제 p 값이 하나가 더 나오겠지만 지금 여기서 1사분면 위의 점이다 라고 했으니까 p 값은 기본적으로 0보다 컸을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 28번 2차 함수 y는 이거의 그래프가 전 마이너스 3,5를 지나고 요게 주는 정보가 뭐냐면 요걸 첫 번째 정보라고 하면 첫 번째 정보가 주는 정보가 5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x에다가 9 마이너스 6a 더하기 b다. 그래서 뭐 정리를 좀 하면 6a 마이너스 b의 값이 4다 이런 정보를 주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1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다. 그럼 두 번째는 저 y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얘의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완전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a 제곱이 될 텐데 얘가 어디 위에 있대? y는 마이너스 2x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b 마이너스 a 제곱은 뭐다? x에다 마이너스 대입하면 2a다. 따라서 b 대신에 우리가 뭘 쓸 수 있다? a 제곱 더하기 2a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요게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 그럼 얘네 둘을 뭐 하면 되겠어? 당연히 얘네 둘을 연립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정리를 한 번 더 하면 b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6a 빼기 4를 쓸 수 있으니까 b는 6a 빼기 4로도 표현이 되고 a제곱 더하기 2a로도 표현이 되니까 a제곱 더하기 2a는, 그러니까 b는 a제곱 더하기 2a라고도 쓸 수 있고 6a 빼기 4라고도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만 풀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될 거고, 얘는 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이렇게 될 거니까 따라서 a 값은 2가 될 거고, b 값은 a를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상관없이 어디다 넣던 b 값은 8이 나오게 될 거야.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항상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 두수 a와 b의 차는 a 빼기 b를 구하든 b 빼기 a를 구하든 상관없는데 차라는 건 그 뺀 값을 항상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사실은 차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줘야 되는 거니까 8에서 2, 6. 만약에 차를 구하라고 할 때 큰 거 어떤 게 더 큰지 모르면 그냥 a랑 b 중에서 아무거나 빼고 절대값을 씌우면 되는 거야. 차라는 건 항상 양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일단은 요 2차 함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꼭지점의 좌표가 2,1일 거고,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항상 확인을 해줘야 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그래프를 또 더 자세히 그리려면 y절편과 x절편을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y절편 같은 경우는 이제 x에다 0을 넣었을 때 y 값이니까 y절편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 그래서 얘가 0, 마이너스 3을 지난다가 확인이 되고, x절편 같은 경우에는 y가 0일 때 x값이니까 y가 0일 때 x값을 구해보면 1과 3이기 때문에 x절편은 1,0과 3,0이 될 거고, 그럼 이제 이 2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y축, 1, 그래서 여기를 1, 2라고 잡으면 꼭지점이 이렇게 되어 있고 1,0도 지나고 3,0도 지나고 0, 마이너스 3을 지나야 되니까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여기가 1, 여기가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다시 여기가 2, 여기가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때 뭐 축의 방정식은 x니 맞고 꼭지점의 좌표는 2,1도 맞고 2, 4 오면 지나지 않고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0, 마이너스 3이라고 아까 했고, x가 2보다 크면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지금 감소하고 있으니까 5번. 그다음 30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에 해당되는 그림이 없어서 풀 수가 없다. 그리고 31번 2차함수 y는 fx에서 f는 f6 이렇게 함수값이 같음이 주어지는 건 무슨 의미냐면 대칭성을 의미를 해. 무슨 소리냐면 일반적으로 2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2차 함수에서 함수값이 같다라는 건 대칭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음을 의미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때 f2랑 f6이랑 같은데 2차 함수 fx로 그러면 가능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위로 볼록인 거 하나가 있을 거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거 하나가 있을 거야. 그럼 그때 대칭축을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대칭축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2랑 6은 대칭축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2랑 6 사이의 거리가 4니까 얘네와 대칭축 사이의 거리는 2니까 대칭축은 x는 4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됐어? 그럼 이때 보기 기억부터 보면 fx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면 f0은 0보다 작냐, 이거는 x축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 그 다음 니은 f0은 양수이고 f2의 값이 0이면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f2의 값이 0인 경우는 이렇게 x축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x축이 있어서 여기가 2랑 6이거나, 그러니까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모르니까 둘 다 체크를 해주는 거고, 이때 f2가 0일 때 f0이 양수인 그래프는 누가 되겠어? 당연히 이 오른쪽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지? 그럼 그때 f3과 f5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과 5도 4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어때? 둘 다 일식으로 같겠지. 둘 다 일식으로 같으니까 두 개의 함수값은 같을 거고 3과 5의 함수값은 같을 거고 4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로 같으니까, 그럼 그때 x축이 여기 있으니까 둘 다 함수값이 어떻게 돼? 음수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f5는 우리가 마이너스 f5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3과 5는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f3 빼기 f5를 하면 당연히 0이 되겠지. 그 다음 f1의 값이 양수이고 f2의 값이 음수이면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x축을 내가 다시 그려줘야 되는데 x축을 어떻게 다시 그려줄 거냐면 f2가 음수가 되도록이면 2보다 위쪽에 내가 x축을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 2보다 위쪽에 x축을 이렇게 그려줘야 되면 왼쪽 거는 f1의 함수값이
음수가 나와버리잖아. 그치? 요거 같은 경우 이제 1에서의 함수값이 다시 2가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럼 1이 여기 있어서 1에서의 함수값도 음수가 나와버리지. 근데 1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여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아래로 블록 같은 경우에는 2가 여기 있을 때 1이 여기 있으니까 여긴 함수값이 뭐 지금 한 요쯤에 찍혀서 양수로 찍힐 거니까 우리는 또 요 그래프를 선택을 해주면 되고, fx의 꼭지점은 4, 음수가 나오겠지? 왜냐면 x축이 여기 있으니까. 그럼 4, 음수가 나오면 이 꼭지점은 당연히 제4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32번 두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2와 y는 fx. y는 fx가 이거야. 이 노란색. 왜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2가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일 거기 때문에. 그럼 그때 fx에 대해서 정보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y절편이 1이래. 그럼 여기가 0,1이 될 거고,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라네. 그럼 이렇게 대칭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다고. 뭐 대칭 축을 이용을 하면 또 우리가 모두 알 수 있어. 뭐 몇 컴마 또 1이야? 0이랑 3이랑 3 차이 나니까 3에다가 3 더하면 6,1을 지난다. 뭐 요거는 이제 그냥 추가적으로 아는 정보. 이렇게까지 알 수 있겠네. 그때 직선 x는 2, x는 2가 이렇게 있는 거야. x는 2가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각각 a와 b라고 했을 때 요 a, b의 길이가 지금 몇이라고 주어져 있냐면 9라고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요건 정확하게 함수를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a라는 점의 좌표는 2, 대입을 하면 4 빼기 6 빼기 2니까 마이너스 4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b의 y값은 a의 y값보다 9가 크니까 여기는 2,5가 될 거고, 그래서 fx는 어디도 지난다? 2,5도 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럼 그때 우리가 fx식을 작성을 해보면 fx는 최고차항의 개수도 모르고 대신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다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고 a 값은 음수입니다.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얘가 어디를 지난다라는 걸 아냐면 0,1과 2,5를 지난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f0은 9a 더하기 q, 근데 이 값이 1이다. 이렇게 식을 하나 쓸 수 있고, f2는 a 더하기 q인데 이 값이 5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그랬을 때 얘네 둘을 연립을 하면 빼면 8a는 마이너스 4. 그래서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거고, q 값은 2분의 11이 나와서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1 이렇게 쓸 수 있고, 따라서 왜 f 루트 2 값을 구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f 루트 2는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2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1 뭐 이렇게 그냥 답만 써주면